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단어는 앞 단원에 연결해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부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도 우리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와 똑같아요. 자, 정의역을 알파와 베타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다. 그러면 항상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보다 큰 지점을 볼게요.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밑이죠. 그러면 로그함수 그래프는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y는 로그 a의 x, 그리고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으면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y는 로그 a의 x. 자, 정의역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x가 알파일 때 최소값이 나오네요. 최소가 로그 a의 알파가 될 거고요. 자, x가 베타일 때 여기죠. 자, 그래서 그때 최대 로그 a의 베타가 나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알파와 베타로 우리가 한정한다면 자,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럼 y 값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이 한정된다고요. 그러면 얘도 이번에는 x가 언제 알파일 때 가장 크죠. 그래서 이때 최대가 되고 로그 a의 알파가 되고, 그리고 x가 베타일 때 이 부분이죠.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가 로그 a의 베타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항상 어떻게 a가 1보다 크다와 a가 1보다 작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요. 자, 지수함수 했던 내용입니다. 로그 a의 자 fx, 단순하게 x만 주는 게 아니라 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이럴 때, 자, 우리가 이럴 때의 최대 최소 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최대 최소죠. 자, 그러면 얘도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크면 자 fx 진수 부분입니다. 이 진수 부분이 계산을 다 했는데 이 진수 부분이 최대일 때 당연히 로그 a의 fx 이것도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fx를 내가 계산을 다 했다. 근데 이 fx가 최소가 됐을 때 로그 a의 fx도 최소가 된다. 언제? a가 1보다 클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진수 부분인 fx를 계산을 다 했다. 근데 여기가 최대가 됐더니 이번에는 뭐가 돼요? 로그 a의 fx가 최소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진수 부분인 fx가 최소를 내가 구했더니 로그 a의 fx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언제?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고, 지수에서 했던 것처럼 로그 a의 x 이 부분이 뭐 반복이 될 때는 또 치환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함수 방정식으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함수 방정식으로요. fxy가 fx와 fy랑 똑같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의미하는 게 얘는 이 fx는 로그일 때 이 함수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로그일 때. 자, 그리고
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fx가 지수함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수함수. 그리고 fx 플러스 y가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fy다. 이런 식으로 함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fx는 1차 방정식이다. 1차 함수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y는 로그 2의 x를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끊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하면 x 대신 x 플러스 1, y 대신 y 플러스 2로 바꿉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자,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이 될 거고 y2를 넘겼더니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 y축의 대칭 이동하면 뭐라고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그러면 x만 마이너스 x로 바꿔볼게요. y는 로그 2에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합해졌어요. 아니면 얘를 찢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찢어 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곱부로 되어 있는 걸 바꾸면 자, 로그 y는 로그 2에 1 플러스 bx 플러스 로그 2의 a죠. 이렇게 우리가 더하기로 찢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를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럼 먼저 x가 들어있는 걸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비교했더니 자, 1 플러스 b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구나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a와 2가 똑같아요. 2는 로그 2의 4죠. 그래서 a는 4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a 플러스 b의 값은 3. 4고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를 로그 함수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는 이미 어때요? 밑이 통일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진수가 큰 게 y값도 크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등호는 4하고 5를 비교해서 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밑이 2분의 1이니까 모두 다 밑이 2분의 1로 해볼게요. 자,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자, 0은 언제죠? 진수가 1일 때. 자, 그럼 로그 2분의 1에 1 그리고 로그 2분의 1에 3입니다. 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자, 3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분의 1이네요.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얘는 어떻게 바뀐다? 가장 작은 게 가장 커지고 가장 컸던 게 제일 작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가 바뀐다.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는 그대로다. 이런 류의 문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체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때 확인해야 될 건 뭐다?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밑이 1보다 크죠. 자,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작을 때 가장 작고요. 클 때 가장 크다고요. 그래프를 그려봐도 자, x가 이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래서 3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가 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6이니까 4일 때 가장 작고 6일 때가 가장 크다. 그죠? 자, 그러면 x가 6일 때
자, 그럼 y는 로그 2에 6-2니까 4. 그럼 얘는 2입니다. 이게 언제? 최대가 되고요. x가 4일 때, 자, 그럼 y는 로그 2에 x에 4를 집어넣으면 2입니다. 그럼 얘는 1이죠. 얘가 최소가 된다. 그죠?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언제 최대 최소가 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반복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치환하기로 했어요. 그죠? 자, y는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자, 이 4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마이너스 4 그리고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자, 나는 이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자. 그런데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있네. 자, 그럼 나는 얘네들도 모두 다 똑같이 로그 3을 사용을 할게. 그럼 로그 3의 3, 로그 3의 x, 로그 3의 81.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부등호는 안 바뀐다고. 그럼 얘는 몇이야?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1, t로 치환됐고, 자,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4. 그래서 t의 범위가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럼 y는 치환을 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그러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묶으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치환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긴 포물선이고 언제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야. 그런데 범위는 어디서부터야? 1부터 4까지라는 거지. 2차 함수는 무슨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다. 어디를 기점으로? 축을 기점으로 선대칭 도형이다. 1보다 4가 더 멀잖아. 그래서 t가 4일 때 4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2. 얘가 뭐다? 최대값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t가 2일 때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된다. 나는 y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될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그 함수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로그 함수에서는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얘는 지수함수야. 그러면 얘를 역함수로 하면 우리는 로그함수로 바뀔 거란 말이지. 자, 그럼 얘를 로그함수로 바꿔볼게. 이거를 할 때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의역, 치역이 중요해. 자, 정의역은요, 지수함수니까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자, y는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갑시다. 자,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제 y하고 x를 바꿔야 돼. 자, 그러면 y하고 x를 바꾸자. x는 3 곱하기 2의 y-1. 이제 나는 이거를 어떻게? y눈으로만 하면 돼. 자, 먼저 3부터 없애려면 3을 나누면 2의 y-1이라는 건 3분의 x제곱, x, 3분의 x제곱이 아니라 3분의 x. 자, 이제 뭘? 로그로 바꾸자. 그러면 y-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3분의 x야. 그러면 1 넘겨야 되겠지. 자, y는 로그 2의 3분의 x 플러스 1이야. 그지? 자, 이제 또 뭘 할 거냐면은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우리는 로그 함수는 그냥 진수에 x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지. 나눗셈은 우리는 뺀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얘는 또 1은 로그 2의 2란 말이지. 자, 그럼 y는 로그 2의 x. 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2야. 마이너스 쪽이 분모로 내려간다고. 그지?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적잖아? 틀려. 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 정의역이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은 로그함수로 가면 얘가 뭘로? 정의역으로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학생들이 적어야 될 게, 자,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정의역까지 정확히 들어가야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로그함수를 지수함수로 바꾸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정의역을 다시 쓰지 않아도 돼. 왜?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그지? 자, 자, 이렇게 로그 함수가 있으면 얘도 우리가 역함수를 해보자. 첫 번째 뭐야? 역함수는 xy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x하고 y를 바꾸자는 거지. 자, x는 로그 3의 y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도 y는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씩 넘겨보자고. 로그 3의 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2가 되고, 자, 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3의 x 플러스 2가 되고, 자, y라고 하는 것은 3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차피 얘는 뭐 x는 모든 실수니까 정의역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끝난다는 거. 그래서 로그 함수는 역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로그 함수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마무리를 해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서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그리고 x가 증가했더니 y 값이 감소한다. 이 내용.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한다? 항상 밑이 중요하다는 거. 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역함수는 항상 y는 x 대칭이니까 우리가 역함수 하는 방법은 xy 바꾼 다음에 쭉 y에 관해서 풀이를 하면 된다.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